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북한의 지뢰 도발로 젊은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하재현 하사. 하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공무 중 부상당한 직업군인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입원해도 30일 이내 발생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전투나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은 치료 비용이 최대 지원 금액인 1,050만 원을 넘어도 초과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군인에 대한 치료비 인정 범위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의족을 포함한 의료용 보장구도 금액의 한도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추가적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행령에서는 하 하사와 같이 특수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논의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상 특수요양의 경우 입원 기간이 30일이 넘어도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18개 회원국의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평화유지활동 분과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PKO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3월 열리는 합동 야외 훈련의 시행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캄보디아 국방부와 공동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PKO 분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PKO 분과 회의 의장국은 3년 주기로 아세안 1개 국가와 확대 8개국 중 한 나라가 공동으로 선정되는데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회의의 공동의장국 임무를 수행합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에서는 국장급이, 라오스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나머지 아세안 9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확대 7개국에서는 실무 과장급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기회사에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 실제적인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활동과 관련된 협력의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KO 대테러, 해양안보, 군의료,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인도적 기대 제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ADM+는 정례적인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국 간 우호와 신뢰를 증진하는 지역 안보의 핵심 요소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개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UN 평화유지활동국 DPKO의 PKO 정책과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내 PKO 센터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인도 푸네에서 실시하기로 한 인도적 지뢰 제거 분과와의 합동 야외 훈련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합동 야외 훈련의 개념 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훈련 시나리오와 각국의 참가 전력 등을 논의하는 분임 토의를 통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훈련 계획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부전선을 수호하고 있는 육군 제1야전군 사령관과 서부전선을 맡고 있는 제3야전군 사령관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16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제1야전군 사령부에서 열린 제1야전군 사령관 이취임식에는 역대 군사령관을 비롯한 군 주요 인사와 지역 기관장, 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취임한 신임 군사령관 김영식 대장은 15사단장과 5군단장, 항공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작전 전문가로서 작전 지휘 역량과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전투 준비를 최고의 존재 가치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 적이 도발하더라도 현장 지휘관의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
현장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제3야전군 사령부에서도 제3야전군 사령관 이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제27대 군사령관 엄기학 대장은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작전부장, 1군단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합참 작전본부장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신임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야전군을 만드는 것이라며 실사구시의 부대 운영으로 오직 전투에 최적화된 야전군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군 법무관들이 국내외 법학자들과 함께 군사 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안보 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군사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중국, 영국과 호주 등 20여 개국에서 군 법무관과 법학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6일에는 새로운 국제 분쟁의 유형과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을 주제로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의 존유 교수와 고려대학교의 박노영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새로운 무기기술과 사이버 작전 등에 대한 11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7일에는 군대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범위를 주제로 6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18일에는 참석자들이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등 안보 현장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세계 안보 상황과 각국의 군사 법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시작한 국제안보 군사법 심포지엄은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격오지에 위치한 공군 방공관제 사령부 예하 8355 부대가 15일 병영도서관을 새로 개관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8355 부대는 방공관제 사령부 예하 부대 중에서도 접근과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부대 내 도서관 역시 책 보유량이 부족하고 공간이 협소해 부대원들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방공관제 사령부는 공군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병영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추가 도서 확보와 부대 도서관 리모델링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제17전투비행단의 도서 기증도 이뤄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두 부대는 앞으로도 소통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 장병들의 독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방공관제 사령부는 8355 부대를 시작으로 추석을 전후해 격오지 부대의 도서관 개관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입대 전 이루지 못한 학업의 꿈을 군 복무 중 이룬 이들이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동료 전우들의 도움과 부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검정고시 합격한 장병들인데요. 육군 7사단과 55사단은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위한 졸업식을 열어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원동환 중사입니다. 지난 11일 육군 7사단에서 후반기 칠성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절절포 정신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한 44명의 병사들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부모와 부대 간부들이 함께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정규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보다 더욱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쇠붙이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고 비바람을 이기는 들꽃이 더 강한 것처럼 여러분이 겪은 시련과 인내의 시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는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병사들이 일과 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검정고시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입대 전 학원이나 과외 경험이 있는 장병들 중에서 과목별 학습 도우미와 멘토를 지정해 맞춤식 개별 지도를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육군 55사단에서도 하면 된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봉화학교 2기 병사들이 검정고시 합격과 함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부대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봉화학교는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 아래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준비 기간을 두고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에는 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번 2기에는 6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소중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면 된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목표라도
이룰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꿈을 향해 다시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처럼 그 꿈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지난날 쉽지 않았던 도전이지만 하면 된다라는 의지 아래 열매를 맺은 졸업생들은 주위의 권유와 동료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밖에 있을 때는 검정고시인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부대 오니까 이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간부님들하고 전방을 바라보겠습니다. 권유를 해보면서 또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자, 1회 촬영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고 또 합격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된다는 신념 아래 이룬 검정고시 합격과 졸업.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문동환입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재양 여성군인 협의회와 함께 간호창설 67주년, 여군창설 65주년을 맞아 현역 여군과 예비역 여군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6일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열린 간호 67주년, 여군 65주년 기념 화합 한마당 행사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희 이사장을 비롯해 여군 현역과 예비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손인춘 의원은 여군 창설 65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여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현역 후배 여군들과 예비역 선배 여군들이 서로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최근 청소년 나라 사랑 교육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 39사단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효과적인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병영 리포트, 오늘은 내실 있는 청소년 안보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가 하나 된 나라사랑 교육 현장 소식을 육군 39사단 현역 기자 박경원 대위가 전해드립니다. 산청 나라사랑 동의보감 체험학교에서 안보 강사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지난 15일 육군 39사단 함양산청대대는 2015년 3기 교육생을 끝으로 관내 7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형 안보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동의보감 체험학교에서는 각 기수별 1박 2일의 일정으로 안보 교육을 비롯해 지역 기관장 특강과 구급법, 병영체험과 전투장비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나라 사랑 마음과 안보 의식을 함양했습니다. 특히 소대별 산악행군과 서바이벌 훈련 체험, 장기자랑, 멘토, 멘티 대화의 시간 등을 통해 단체 생활을 익히고 병영체험 학습으로 협동심과 인내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직접 군인 아저씨들의 훈련과 병영생활을 체험해보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협동심이 길러진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특히 국립호국원에 와가지고 참배를 하며 희생한 분들의 희생 정신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함양산청대대는 2014년 8월부터 청소년들의 나라 사랑 마음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산청군과 산청교육지원청, 산청경찰서, 산청소방서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2년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라 사랑 교육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체험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나라사랑 동의보감 체험학교는 2016년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사회단체까지 체험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경원입니다. 흔히 동원사단 훈련이라고 하면 후방 지역에서 방어작전에 입각한 훈련을 떠올리실 텐데요. 전투부대와 유사하게 다양한 전장 상황을 묘사해 부대원들이 기동하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훈련이 동원사단에서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이번 시간에는 육군 72 보병사단이 동원사단 최초로 실시한 기동간 전투사격 시범식 교육훈련 현장을 소개합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적군의 기습적인 도발로 적포탄이 낙하하는 상황. 대원들은 전장 상황이 부여되자 신속히 대열을 정비하고 대응에 나섭니다.
적의 기습적인 사격을 회피하며 기동간 전투 사격으로 제압을 시도합니다. 육군 72보병사단이 전시 부대원들의 전투 사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범을 보인 기동간 전투 사격은 전시 부대 임무와 제반 규정을 고려해 명령 하달부터 목표상 전투까지 5단계의 훈련 절차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식 교육은 동원사단 특성에 맞는 기동간 전투 사격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대의 전투 임무와 교리에 기초를 둔 기동간 전투 사격 훈련을 통해 전장 상황하 사격 및 전투 수행 능력의 구비로 야전성이 충만한 용사, 싸워 이기는 부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원들은 단계별 주어진 상황을 돌파하며 전장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몸소 체험하고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격 훈련은 정해진 사로와 정해진 타켓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기동간 전투 사격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실제 전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훈련을 자주 하고 잘 숙달하여 반드시 싸워 이기는 부대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는 또 실탄을 사용하는 훈련에 맞게 참가자별 통제관을 1대1로 편성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시범식 교육 후에는 사후 강평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부대는 동원사단에선 최초로 기동간 전투사격 훈련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했습니다. 사단은 예하 부대별로 반기마다 절차 훈련을 반복 숙달하며 실전에 강한 정예 장병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수첩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 이병자 카투사 모집에 관해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16년도에 입영할 이 카투사 접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원 기간과 자격 어떻게 됩니까? 네, 201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의 모집 기간은 어제부터 시작돼 다음 주 21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를 통해서 내년에 입영임하고 싶은 월과 의학의 종류, 또 의학 취득 일자, 취득 점수 등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투사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8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고 학력은 고졸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신체 등위는 1급, 2급, 3급에 해당돼야 합니다. 특히 카투사 모집 지원은 한 사람당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이전에 이미 한 번이라도 카투사에 접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카투사 지원을 한 번으로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한 번으로 제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예전에는 의학 성적 순으로 카투사를 선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학 성적을 높이기 위해 몇 년 동안 학원을 다니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입대 연령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몇 년간 반복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해소하고 또 입대 시기도 늦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카투사 지원을 한 번만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카투사를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게 유창한 언어 능력은 사실이거든요. 이 카투사의 언어 능력 성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카투사에 지원을 하려면 토익은 780점 이상, 탭스는 690점 이상 등 일정 점수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의학 성적은 카투사에 지원하는 날, 다음 날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21일에 지원할 경우 2년 전인 2013년 9월 22일부터 2015년 9월 21일 현재까지 발표된 성적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카투사 합격자가 어떻게 선발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선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카투사 선발은 월별로 구분해서 오는 11월 5일 날 전산으로 선발을 합니다. 각 월별 지원자를 의학 점수대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3개 그룹별 지원자 분포율을 감안해서 전산으로 무작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지원하신 분들은 합격자가
동일한 합격률이 동일한 조건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어학점수가 낮다 해서 불리하거나 어학점수가 높다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토익이 900점대가 많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많이 선발하고 또 700점대가 적으면 적게 선발을 합니다. 따라서 월별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만 경쟁률이 적은 월에 지원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지난해 가투사 경쟁률을 보면 평균 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복학 시기가 용이한 1월부터 4월까지는 8.1대 1부터 8.4대 1, 그리고 11월과 12월이 6.6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끝으로 이 아직 징병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이 카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징병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카투사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카투사에 지원하신 다음 어학 성적표에 기재된 일정에 맞춰 징병 검사를 10월 26일까지 받아야 됩니다. 징병 검사를 받아 1급, 2급, 3급에 해당되면 지원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거주해서 징병 검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카투사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분들도 반드시 귀국해서 10월 26일까지 징병 검사를 받아 1, 2, 3급에 해당돼야 합니다. 네, 병무수첩. 오늘은 2016 입영자 카투사 모집에 관해 궁금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방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부상당한 하사와 같은 군인들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 국가와 우리 군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